네, 안녕. 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친구들이 Q&A 게시판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대체 왜 안 올려주냐? 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워낙 많아가지고 쌤이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이제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쌤이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전체 인강 사이트에서도 이제 가장 늦게 올린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요, 본질적으로 커리큘럼 소개에 그쳐서는 안 돼요. 커리큘럼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의 당위성을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왜 이 커리큘럼이어야 하는가?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내가 3등급, 4등급인데 어떻게 필연적으로 1등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정말 아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우리 선배 수강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열심히 또 기다렸다가 증빙 자료라는 걸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석 친구인데요. 이렇게 6월 평가원, 2022학년 6월 평가원 때 3등급이었던 친구가 이제 2023학년도 수능에서 94점, 언어와 매체죠.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쌤이 첫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열심히 보고 찾아본 이유도 뭐 때문이야? 다 성적 때문이에요. 다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은혁 친구고요. 6월 평가만 하더라도 3등급. 네,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1등급. 그래서 이렇게 6월 평가원 이렇게 2023 수능 언어 매체 1등급.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김성현 친구고요. 2021학년도부터 해서 삼수했어요. 이 친구. 그래서 이제 2등급에서 95점. 쌤, 2등급은 원래 잘하던 친구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2등급이어봐요. 정말 이게 미쳐 돌아버립니다. 이게 절대로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그 정말 굳건한 어떤 큰 장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수능에서 이제 95점. 이렇게 2등급에서 1등급.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난 진짜 갖길 원했어요.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만 나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좀 지나친 생각이지만 정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좀 보여주잖아요. 3등급 98점 김동석 친구. 좀 보여주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 잘 본 친구들만 보여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누구나 가능한 그 1등급은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 누구나 가능하지 않죠. 쌤이 이 친구들 어떻게 성적 올렸는지 그 필연적인 그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거지만 그게 누구나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겠고요. 매일매일 정말 치열한 과정이 있는 거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도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누구나 가능하지 않잖아. 그럼 세상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필연적인 길을 갔을 때 이렇게 나는 그렇거든요. 이게 1등급에서 1등급이 된 친구 아니면 2등급에서 1등급이 된 친구 난 이런 케이스는 이제 여러 사이트 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여기저기 보면서 난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3, 4등급 친구들이 1등급이 된 케이스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1등급이 1등급이 된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과연 나의 현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치열하게 필연적인 길이라면 쫓아가고 어떻게든 내가 극복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미 부자였던 사람이 부자가 된 거, 부자였던 사람이 더 부자가 된 거, 그거는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좀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렇게 좀 실제로 이 학생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할 수 있다. 쟤네들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정말 들었으면 좋겠고 쌤이 정말 낱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 커리큘럼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3등급, 4등급, 1등급이 됐는지 그 필연적인 길을 쌤이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은요 아주 간결하게 좀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촬영을 할 텐데요. 내가 정말 3등급, 4등급 아니면 난 이제 국어 영역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 1등급이더라도 뭔가 안정성이 없다. 뭐 언제는 2등급이고 언제는 3등급이고 1등급.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수능 때 전날에 내가 수능에서 압도적인 1등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다 누구나 없죠. 현재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다 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에서는 4대 저주. 저주라는 일종의 이제 비유법을 쓴 거예요. 왜 그런지 쌤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3대 저주에 전부 다 이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10분의 1 미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도 못해. 정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 1년이 다 가고 이제 수능을 치르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도 이 내용을 아예 이해조차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압도적인 1등을 받은 이제 쌤 선배 수강생들, 아니면 꼭 쌤의 어떤 수강생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최상위 뭐 99%, 뭐 100%, 뭐 100점, 98점, 97점 이렇게 맞은 친구들은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정말 100%다 동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필연적으로 1등급이 나와라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독서 4대 저주부터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 본질만 정확하게 하시면 1등급으로 가는 건, 이 1등급은 정말 최저선을 깔고 가요. 쌤 강의를 N수생 친구들 좀 많이 듣거든요. 앞에서 봤었던 우리 정원석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성현 친구도 이제 N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얘기하는 게, 이 글그풀의 저주와 이 와리가리의 저주, 딱 이 두 내용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그냥 1등급을 그냥 최저선을 깔고 간다는 거야. 뭐 10점, 뭐 3등급에서 2등급. 이런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얘들아, 자, 우리 지문을 독해에서 문제풀이를 하죠. 그랬을 때 얘들아, 쌤이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독해를 할 때요, 지문을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이해를 해서 최대한 이 지문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서 문제 푸는 거죠. 동의할 수 있나요? 수험생의 95%는 다 여기다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걸 쌤이 이해의 저주라고 하거든요. 이해하면 된다. 이해하고 푸는 거다라는 것에 우리가 저주에 걸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쌤, 당연히 이해해서 푸는 거 맞아요.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이해해서 최대한 기억해서 지문을 독해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고난도 지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이해한다라는 거를 우리 글그풀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지문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알다시피 고1 때, 고2 때 계속 우리 이 고난도 지문, 추상적인 지문과 이 미친 정보량의 우리 과학기술 지문, 이 지문들에서 우리 계속 무너져 왔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맞춰볼까요? 내가 정말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도 이 정보량 많은 지문에서는 정말 실시간으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계속 증발돼. 내가 3단락 갔는데 2단락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정보량 많은 지문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했어요. 분명히 이해했는데도 얘가 기억이 안 난다고. 벌써 문제 풀러 들어갔을 때는 지문 내용에 내가 읽고 이해했는데도 반 이상이 다 날아갔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와리가리를 미친 듯이 치게 됩니다. 계속 치는 거야. 2번, 3번. 그냥 뭐 하나 사소한 거 판단하려고 해도 계속 와리가리 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시험 보거든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11월에 그 어느 날에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보는데요. 내가 완주도 못하고 그냥 국어 끝나버려요. 쌤이 삼수했잖아요. 쌤도 국어 때문에 삼수했거든요. 현역 때, 재수 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완주도 못하고 국어 영역 그 시험이 끝나버린다는 그 비참을 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지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된다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정말 최대한 이해하더라도 우리 추상적인 지문은요, 애초에 잘 안 읽힌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추상적인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좋아, 30분을 준다고 해도 내가 10번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냅니다. 즉,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난독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이 추상적인 지문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독해 패턴, 독해 법칙을 모르고서는 이 추상적인 지문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30분 줘도 그 지문을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얘들아, 쌤의 어떤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 얘들아, 당장 수능 지문을 피세요. 작년 수능도 좋고요.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그 지문들을 펴놓고 그냥 글그풀 해봐. 글그풀만 가지고 안 돼요. 이해, 얘들아, 당연히 해야 돼. 쌤의 말을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선 안 돼.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느냐가 올해 이 국어영역 성적, 여러분들의 성적의 그 점수대 자체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냥 뭐 이해해서 푸는 거지. 시험 끝나고도 또 해설 강의 보면서 선생님들의 그 지문 해설 또 듣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 국어영역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서 4대 저주의 구조를 쌤이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조금 이해가 될랑말랑해요. 그래서 우리 본 강의에서는 이 독서 4대 저주를 다 해체해 나갈 겁니다. 다 해체하고 어떻게 우리가 1등급이
독서 17문제에서 17문제를 안정적으로 맞힐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길을 쌤이 제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쌤이 좀 간단하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내용을 정말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5점, 10점은 그냥 올릴 겁니다. 그리고 자, 얘들아, 글급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글급풀이 아니라 제일제풀 해야 돼요. 얘들아, 뭐라고 한번 따라해 줄래? 제일제풀 해야 돼. 제일제풀. 제대로 읽어야지 제대로 풀립니다. 그럼 제대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거든요. 이 평가원 지문은요, 수능 지문은 이 수능 평가원에서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학습 방법 안내라는 서류. 그래서 우리 평가원 오피셜 독해 코드다. 이런 이제 우리 교재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은 뒤에서 하도록 할 거고요. 평가원 지문에 규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내내 평가원은 계속 묵만 내와요. 묵. 근데 우리도 계속 찌만 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은 늘상 똑같이 내고 있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은 없을 거야. 계속 똑같은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즉 평가원 지문은 규칙과 원리가 있어서 어떤 정보가 출제됐는지 이미 다 결정돼 있어. 이미 전부 다 결정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도 킬러라고 하는 놈들은 조금 더 정보량이 많이 가지치기가 돼 있고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요구하고 좀 더 추상성이 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킬러 지문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독해 원칙들을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보는 소재인데 정보량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가 늘 준비해왔던 대로 일관된, 얘들아,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 뭐라고 얘들아? 일관성.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게 킬러 지문에도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파괴력 있게 그 킬러 지문을 박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헛고생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해도 안 되는지 알겠어요? 왜 정말 많은 선배 수험생들이 해도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나 같으면 캡처할 것 같아. 캡처하세요, 여러분. 캡처하시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쌤의 이 강의를 무조건 우리 킬러 지문에서도 일관되게 내가 평소에 잘 준비해온 그 독해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그 훈련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쌤이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독해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와리가리가 미친 듯이 폭증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은 우리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리가리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독해를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쌤이 만든 반인데요. 한 큐 선택지가 늘어나도록 할 거야. 뭐라고? 한 큐 선택지가 만들어질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독해가 제대로 되면 선택지는 저절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아까 평가원 지문에 규칙과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즉 무조건 출제될 그 정보들, 패턴들이 결정돼 있어. 그럼 이제 거기를 그놈들을 우리가 인지해서 읽게 되면 그놈들이 반드시 선택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 큐에 지우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얘들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우리가 독해가 잘 됐을 경우에 선택지가 휙휙 많이 지워졌던 그런 기억 있죠. 그게 킬러 지문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 한 큐 선택지에 많이 나와야 돼. 즉 와리가리가 폭감해야지, 최소화가 돼야지 시간 부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간 부족을 엄마한테 가서 따져. 나 왜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안 시켰어, 엄마? 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관리법을 배워야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간 부족은 독해력 부족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 한 지문이 맨날 못 푸는데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부족을 자꾸 원인의 관점에서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부족은 그냥 결과일 뿐이야. 현상이거든요. 그 시간 부족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와리가리가 줄어들어야지. 즉 독해가 딱 제대로 먹어서 와리가리가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시간 부족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 독서 4대 저주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추상적인 지문의 저주, 난독, 그리고 미친 정보량의 저주, 증발, 이놈들에 대해서 쌤이 우리 독서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 다 좀 첨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쌤이 연간 커리큘럼에서 독서 파트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들아, 자, 시즌 1, 시즌 2를 먼저 확대를 해보면 얘들아, 독서 파트는 평가원 독해 코드 베이직에서 역시 독서 파트, 그리고 또 얘가 1, 2, 3월까지 업로드가 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독서 평가원 독해 코드 하이레벨 킬러 강좌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개강해서 3월 달까지, 그리고 또 4월 초에 개강해서 6월 초 전까지 해서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될 텐데요. 자, 이 평가원 독해 코드 베이직 하이레벨 킬러 강좌에서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뭐냐면 바로 추상적인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박살낼 것인가. 정말 극단적인 추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능 역사에서 정말 우리 킬러, 초킬러라 불리는 놈들. 근데 그런 놈들 그냥 난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난독을 예시 도구로 해결하는 훈련.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런 적 있죠. 우리 어떤 지문 독해할 때 진짜 지문 독해 너무 안 되다가 이런 어렴풋하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예시.
예컨대 가령 구체적 사례, 구체적 수치.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 추상적인 내용들을 이해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냥 될 땐 되고, 그냥 뭐 무지성적으로 뭐 될 땐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항상 되게 만들 거야. 킬러 지문에서도. 그래서 최악의 추상적인 난독 지문, 이게 다 킬러 지문의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이 킬러 지문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칙을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별게 없어요. 이 베이직 강좌, 하이레벨 킬러 강좌 특징이 뭡니까? 딱 뒤만 다르잖아. 베이직이냐 하이레벨 킬러냐. 이 베이직에서는 자, 우리 평가원 독해 원리라고 합니다. 평가원 독해 코드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기본 필수 지문부터 킬러 지문의 일부까지 해결해보는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이직 강좌가. 베이직이나 베이직. 근데 베이직인데 킬러도 일부 다뤄요. 근데 하이레벨 킬러에서는 이제 수능 역사로 들어와. 수능 역사에서 정말 이 30년 역사에서 킬러, 초킬러라고 불리는 지문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여기 있는 것. 이 작품들, 정말 정답률 10%대, 20%대. 그리고 애들이 정말 안 읽혀요. 미쳐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일관되게. 어떻게 일관되게 독해하고 문제풀이할 수 있는지 해결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추상적인 지문을 해결하고 또 미친 정보량.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현재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보량 많은 지문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건데, 자, 이 미친 정보량 지문은 증발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가 출제되는지 이미 평가원 역사가 30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리고 평가원, 쌤이 또 이제 강좌 OT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평가원 이미 다 공표해놨어요. 어떤 정보를 출제하겠다. 뭐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은 우리 대조의 순서상.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재진술. 그리고 평가원 9대 상관관계. 뭐 비례, 사칙, 뭐 과정, 뭐 나열, 조건, 뭐 등등등. 이런 무조건 출제되는 정보 패턴들을 우리가 인지해서 저장하고 한 큐 선택지를 만드는, 아까 와리가리 저주 생각나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강좌 그리고 하이레벨 킬러 강좌는 오로지 딱 지문 난이도만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좌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뭐 특강 아니면 뭐 리트, 미트, 티트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 강좌로 다 끝내세요. 우리 베이직 강좌는 독서문학, 평가원 오피셜 독해 원리, 문학은 쌤이 또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기본 필수 지문부터 일부 킬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독서에서 17문제 중에서 15문제를 안정적으로 맞히게 될 겁니다. 안정적으로 15문제. 그래서 얘들아, 총 3개월 동안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요. 매달 15강씩 업로드가 되면 되기 때문에 주 3강이 보장이고요. 어떤 주는 쌤이 스케줄 좀 잘 맞춰가지고 4강 업로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4강 업로드 할게요. 그래서 3강이 보장입니다. 그래서 지문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들 다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놈들 다 일당백이다. 정말 아름다운 이제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만 딱 이제 정복하게 되면 나머지 지문은 저절로 정복이 되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이레벨 킬러는요, 제가 다 설명드린 대로 총 30강. 그래서 얘들아, 그냥 매달마다 15강씩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이 얘는 총 45강이니까 3달 동안 업로드가 되는 거고, 얘는 30강이기 때문에 총 2달 동안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킬러, 초킬러, 독서만 이제 30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쌤이 쭉 이어가지고 이제 문학 파트, 언어와 매체, 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제 주간지랑 쭉쭉쭉 이제 계속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